여러분, 혹시 약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알약이나 주사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약의 정의 자체가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같이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어제의 약은 뭐였죠? 맞아요. 알약이나 시술이었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의 약은요? 바로 픽셀과 플랫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데이터가 약이 되는 시대로 지금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센서가 처방전을 쓰는 시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만 우리 몸 상태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작은 센서가 24시간 내내 우리 몸에 일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한 맞춤 처방전이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시대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헬스케어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4가지 핵심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AI입니다. AI가 이제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료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서류 작업을 대신해주는 AI 비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실용적이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보통 10년씩 걸리던 신약 개발을 3년, 4년 만에 끝낼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수준이죠. 두 번째는 바로 내 몸이 쓰는 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병원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예전엔 당뇨 환자분들만 썼지만 지금은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혈당 다이어트용으로 쓸 정도로 대중화됐어요. 또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수면의 질을 분석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돕는 슬립테크도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문제, 바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답을 기술에서 찾는 겁니다. 과연 누가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돌볼 것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기술이 답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필요한 돌봄 인력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부터 심지어 목소리나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를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스마트폰 앱을 의사가 처방해주는 시대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DTX, 즉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그냥 건강 앱이 아니에요.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뇌졸중 재활이나 통증 관리를 위해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하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약인 셈입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미래가 성큼 다가온 것 같지 않으세요? AI, 홈 모니터링, 처방되는 앱까지 정말 멋진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환자를 살리는 약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그냥 신기한 가젯으로 남느냐, 아니면 진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의료 서비스가 되느냐, 이걸 가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가? 네, 바로 돈 문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대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보험이 된다, 그럼 이건 정식 의료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진짜 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된다? 그럼 그냥 개인이 알아서 사서 쓰는 웰니스 제품에 머무는 거고요. 바로 이게 이 기술들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중요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험난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실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총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둘째, 허가를 받으면 병원에서 일단 써볼 수 있게 임시 코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1년 동안 실제 환자들에게 이 기술을 써보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이거 써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 하는 실제 증거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정부가 오케이, 이건 이제 정식으로 보험 적용해주자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깐깐하죠? 그리고 이런 고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AI 알고리즘 같은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서 국가보험,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돈을 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법안까지 만들면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주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허가도 받고 보험 적용도 받는 정말 큰 산을 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기술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묘묘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번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I가 갑자기 이 환자는 이런 병일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냥 블랙박스인 거죠.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 말을 믿고 환자에게 바로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설명 가능한 AI, 즉 AI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쓰니까요. 규제 방식 자체도 큰 도전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존의 약이나 의료기기는 한 번 만들면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한 번 허가받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어떻죠?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어제의 알고리즘과 오늘의 알고리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건 마치 가만히 서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날아다니는 드론을 맞추려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이죠. 그 밖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병원마다 다 다른 복잡한 전산 시스템에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환자가 집에서 대충 잰 데이터의 정확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또 좋은 앱이라고 깔았는데 맨날 알림만 울려서 귀찮다고 꺼버리는 알림 피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똑똑한 코드가 그저 신기한 기술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치료제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뭘까요? 오늘의 결론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혁신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아주 화려하고 흥미로운 얼굴입니다. 번뜩이는 코드, 스마트한 센서, 똑똑한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굳은 일처럼 보이는 필수적인 얼굴입니다. 바로 수많은 임상 데이터, 까다로운 규제 승인,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죠. 결국 기술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근거라는 지루함이 혁신을 의료로 만든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지루하고 끈기 있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혁신을 의료로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믿고 우리 삶에 받아들일 신뢰가 과연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다가올 의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